핫쌤입니다. 어떤 학생이 도로공사 NC에서 필기시험 치르고 나서 저한테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자기 어떻게 답을 찾았는지 그 후기를 알려줬습니다. 7일입니다. 도로공사 시험 치고 왔다. 자, 대개 이 형태로 출제됐다고 합니다. 지문이 주어지고 그 밑에 화자를 등장시킨 경우죠. 지문 안 읽고 삼식이 삼순이 저 부분만 읽으면서 사보구성으로 접근했더니 정말 30초 컷 찍었다 그럽니다. 자, 지문 아래에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 그 독해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발문에서 무엇인가를 묻겠죠. 그러면 그 지문이 주어지고 이 지문 아래 대화의 내용이 주어지는 경우, 이때는 이 A, B, C, D 이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이 지문을 읽고 자기들 생각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지문을 읽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대화만 읽고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예시 문제입니다. 제목이 있고 지문이 있죠. 그 밑에 화자가 등장했습니다. A, 하지만 공공의 적하고 강조 표시되어 있죠. 그 얘기는 이 지문 내용이 전부 다 공공의 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산이기 때문에 이젠 좋은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의 적이 역기능이기 때문에 순기능으로 가야 합니다. 꼭 필요한 성분, 이게 순기능을 뜻하죠. 그러니까 B씨가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 하고 A의 순기능 주장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고 있습니다. C가 하지만, 자, 이번에는 하지만 나기 때문에 역기능으로 가야 되겠죠. DC 맞아 하고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발생하기 때문이지 하고 그 이유를 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콜레스테롤에 대한 얘기인데 심장해표가 나왔죠.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심장과의 관계에서 콜레스테롤은 좋지 않다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보건기구도 하루 섭취량을 300ml 이하로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여기서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제한해서 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콜레스테롤과 심장의 관계에서 나쁘다, 해롭다, 이게 답이죠. 이렇게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B 문제 역시 예시 문제입니다. A, B 두 사원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이 테이블을 앞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A 사원이 제안을 합니다. 티켓을 SNS로 팔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B 사원이 A 사원의 제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구매 인원수가 많기는 하겠다. 하지만 할인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익은 적겠죠. 그래서 신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A 사원이 B 사원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높은 할인율은 감안하자 하지만 이렇게 SNS 팔면 홍보 효과 기대할 수 있고 소비자들 관심도 끌 수 있다. 이 두 개가 바로 기대하는 효과, 떡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B 사원이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맞다 그렇다 하지만 값싼 티켓 판매글이 계속 게재되면 그만큼 재고가 많이 남아서 싸구려 처분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역시 그 기대하는 효과, 부정적인 효과를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A 사원이 네가 방금 말한 그것은 아니다. 자, 봐라. 판매 기간은 일정 기간 또는 일회성이다. 그래서 일회성, 이것을 찾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출제합니다. 자, C번 문제. 지문이 있고 역시 대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대화만 읽고서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삼식이가 이슈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순이가 하지만 섬뜩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길동이 가로입니다. 자, 꼬리에서 기대감도 생겼다. 긍정적 반응이죠. 그러니까 길순이가 맞아 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부 연구 바람이 불 거야 하고 기대감에 대한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지만의 반대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번 도로공사 NCS 문제 출제 특징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응용수리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답니다. 전부 자료 해석으로 출제됐답니다. 내가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자료 해석 답이 눈에 보이더니 선택지 진수를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나눠서 답을 찾을 수 있겠더니 했더니 그렇게 답을 찾았답니다. 그리고 측정치 산출값 이것으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친구는 철학 전공자입니다. 자, 내가 말하는 선택지 진술, 해석형과 계산형 이게 뭐냐면 자료 해석 문제 선택지 10개든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전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인데 계산형 진술의 특징은 표현에서 소수점, 퍼센트,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진술에서 이것을 잡아내서는 해석형과 구분하고 그리고 해석형을 먼저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면 답이 빨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통계표 구성 단위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통계표에서 보는 그 데이터 값들은 크게 측정치와 산출값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측정치는 사람 수를 세다 그리고 키를 재다 이처럼 실제 측정했다는 뜻이고 산출값은 이와 같은 측정치를 가지고 어떤 공식에 대입했더니 그 공식에 따라서 나온 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역시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특강 때 자료 해석 수업 시간에 내가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지금 가방에 있는 NCS 책이든 피셋 책이든 아무거나 좋다. 일단은 꺼내라. 그리고 랜덤하게 펼쳐라. 거기 보이는 문제 사진 찍어서 올려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답 찾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민경청과 뭔가 그거랍니다. 자, 어떤 학생이 나의 요구에 따라서 사진을 찍어서는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억년 뒷거리열 가운데 계산형 진수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75% 이상 요 표현이 있죠. 그리고 디귿에서 역시 80%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과 디귿은 계산형 진술이죠. 니은과 리을이 해석형 진술입니다. 자, 해석형 진술 가운데 짧은 것이 더 판단하기 쉽죠. 그래서 해석형을 먼저 보고 해석형 가운데 진술이 짧은 것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을 줄이면서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이 연습을 하면은 자료 해석 아주 쉬워집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서 풀게 했던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봅니다. 자, 2번에서 3% 이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4번에서 5% 초과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2번과 4번이 계산형 진술입니다.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이 있으면 계산형 진술은 나중에 봐야 합니다. 해석형 진술 가운데 짧은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먼저 보고 1번을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5번을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답이 있으면 2번, 4번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근하면 자료 해석이 아주 쉽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자, 표 제목을 읽습니다. 그리고 단위 확인합니다. 단위 퍼센트죠. 퍼센트는 산출값입니다. 어떤 공식에 측정치를 대비해서 나온 계산값이죠. 이 특징을 알면 제목과 단위만 확인하고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답 4번인데 인구수 순위를 묻고 있습니다. 산출값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통해서 측정치는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자료 해석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자료 해석을 어려워하냐면 문제풀이를 전부 계산으로 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산에 의존해서 문제를 직접 풀기 때문입니다.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는 관찰, 비교, 해석 이 세 가지는 들어가 있으나 계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수준은 25 빼기 7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에 답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시험장에서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계산하지 않고 충분히 판단해서 답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림셈, 연필셈 정도로 이 정도 문제풀이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말합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으면 문제풀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이율을 높일 수 있고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